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오빠와 차별해서 키워놓고 오빠에게 다 퍼주고 쓰니님에게만 바라는 친정엄마와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잘 끊으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들 읽다 보면 대단한 시댁 참 많네요. 저는 시댁과는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게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제가 친정과 연 끊고 사는 것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위로해 주시거나 한 적은 없지만 저에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은 제 상황을 마음 아파했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속 시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괜히 마음 아파할 것 없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친정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차별로 키운 딸이에요. 어려서부터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대학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엄마가 많이 심했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6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서로에게 살가운 남매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싸워본 기억도 없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남매들보다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오빠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구박만 받고 자란 건 아니지만 엄마는 대놓고 오빠만 좋아했죠. 뭐든 오빠에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사춘기 때는 똑같은 자식을 차별하는 엄마가 미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쁜 짓 하는 자식이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오빠는 엄마에게 살갑게 구는 자식이고 저는 애교도 없고 예쁜 짓 하는 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빠는 엄마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더 예쁜 짓을 하는 살가운 자식이 된 것이고 저는 무심하게 대하니 무뚝뚝한 자식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2년제를 나왔고 어디든 취직을 하자 했어요. 그때 취직한 회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빨리 취직해서 월급을 가져오라는 말을 볼 때마다 했어요. 친구 딸이 실업계 나와서 은행에 취직했는데 매달 얼마씩 가져다 준다. 너는 언제 일해서 엄마한테 돈 가져올 거냐? 누구는 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번 돈을 자기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더라. 너도 알바한 돈을 엄마에게 왜 안 주냐? 취직하면 결혼 전까지는 월급의 반을 줘야 한다. 결혼 후에도 엄마 용돈 많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얼굴만 보면 하더라고요. 취직을 하고 엄마에게 제 월급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반을 달라고 했지만요. 웃긴 것은 오빠는 직장 생활한 지가 꽤 되었을 때인데도 엄마가 돈 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만 돈을 달라 하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오빠는 결혼 비용 모아야 하니까 그런 거라더군요.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서 오빠가 결혼할 때 딱히 해줄 것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럼 저는 뭔지. 그러더니 오빠 결혼하면 집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집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집에 돈 더 가져오라고 하면서 오빠에게는 그렇게 해준다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장난식으로 나는 뭐 해줄 거야 하니까 너는 네가 돈 벌어서 시집 가야 한다고 너 줄 돈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요즘 돈 많은 집은 그냥 몸만 오라고 하는 데도 많다고 하더니 친구 딸은 병원장 아들과 결혼했는데 모아둔 돈 없어서 결혼 늦게 하고 싶다 하는 걸 모셔갔다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도 시집살이 전혀 없이 산다고 그런 집 찾아서 시집 가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제가 버는 돈은 엄마에게 가져오라는 얘기. 오빠는 저보다 2년 늦게 결혼했어요. 다행이죠. 오빠가 먼저 결혼을 했다면 저는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했을 것이고 자취하다 보면 모은 돈이 더 적었을 거예요. 오빠는 자기가 결혼해도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새언니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것도 그런데 신우가 얹혀 산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새언니가 사연글 작성하게 만들기는 싫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모은 돈 주고 시집 가라고요. 모은 돈도 얼마 없고 내 결혼 비용도 모자라다 했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부잣집으로 시집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범한 남편과 결혼한다고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까 봐서 조마조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새언니를 많이 살펴주었어요. 저한테는 매정한 엄마였지만 오빠한테는 끔찍한 엄마였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새언니에게는 잘하고 오히려 새언니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새언니의 속마음을 정확히는 몰라도 저와 얘기할 때는 별다른 불만 없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전화로 돈 없다. 결혼하더니 왜 돈을 안 주냐 했습니다. 엄마 친구를 만나고 온 날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친구 딸은 어디서 일하고 얼마를 받는데 걔네 엄마는 놀고 먹으면서 딸이 가져온 돈으로 생활한다더라 이러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 친구들은 왜 그렇게 딸만 낳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딸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 키우는데 힘들진 않은지 돈 많이 들 텐데 뭐 이런 걱정해주는 말은 엄마에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사는 중에도 엄마는 그저 돈 달라는 말만 하셨어요.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하도 지겨워서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는 나 결혼할 때 해준 것은 하나 없고 오빠한테만 해줬더라도 나한테 돈돈거리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엄마한테 큰 것은 아니라도 뭐라도 해주고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것도 해주기가 무섭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작은 거 뭐라도 해주면 요구가 커질까봐 무서웠나 봐요. 3개월 전쯤에 엄마가 또 돈돈거려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한테 다 해줬고 나는 결혼 전까지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었으니 그걸로 자식돌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 했죠. 엄마는 오빠한테 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년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 지 좀 오래됐다고 해도 내가 받는 월급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엄마에게 줄 돈도 없지만 주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군요. 나도 엄마 전화 때문에 힘들었는데 잘 됐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랑 통화 안 하니까 마음 편하고 좋네요. 나중에 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아빠한테만 몰래 용돈 주고 몰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엄마랑 통화를 하지 않고 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무한정 해드린다고 해도 오빠만큼 예쁨 받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쓰니님이 한동안 안 하다가 조금 해드리면 고마워하실 것 같네요. 그런 차별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잘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